그러면 부가세 6개월마다 거의 돈 100만 원씩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죠. 근데 면세사업자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받았어요. 내 세금이 없어요. 그럼 6개월마다 세금 차이가 뭐 돈 100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부가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 안녕하세요, 로뎀세무 법인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면세! 막 이러니까 우리 사업장 세금 하나도 안 되나? 우리는 왜 면세가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부가세를 많이 내야 되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상황에 있어서 부가세가 면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절세가 될 수 있는지 가볍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면세사업자란 제 정의를 좀 말씀드릴게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제가 소득세 얘기 안 했죠? 면세사업자도 소득세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사업 초창기에 이제 사업자 딱 냈어요. 면세사업자네? 난 세금 하나도 안 내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라는 거. 부가세만 면제받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혜택인 건 맞아요. 우리가 소비자 대상 업종 같은 경우에 부가세 낼 때 진짜 아프시잖아요.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자체를 면제받는다. 근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시켜주지는 않겠죠. 세법에서는 이 부가세를 면제시켜주는 거에서 특정하게 정해놨어요. 뭐 국민 후생, 뭐 여러 가지 특정 목적 이런 걸 가지고만 면제를 시켜줬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보통 면제가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법에서는 한 20가지 정도의 면제 업종을 정해놨는데 이걸 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밤새야겠죠. 그래서 정말 많이 해당하는 그 사업주분들이 많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업종을 좀 제가 언급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이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뭐 예를 들어 쌀, 뭐 콩, 우리가 많이 그 마트 가서 사는 이런 식료품들은 가공이 되어 있지 않죠. 가공이 됐다는 게 뭐 양념하거나 아니면 조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가공되지 않았으면 면세다. 이게 국민의 생활과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되잖아요. 부가가치세라는 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면제시켜 줌으로써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면제가 적용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많은데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일단은 면제가 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곡류, 과실류, 채소류, 육류, 뭐 계란, 우유 이런 유란류, 생선류, 해조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김치나 두부, 젓갈 이런 거 있잖아요. 김치는 양념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 면세예요. 그리고 두부도 콩으로 사실 음식 만든 거죠. 바로 섭취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2024년 3월 15일에 부가가치세법이 좀 개정이 됐거든요. 기본 통칙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는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갓집김치 이런 거는 마트에서 딱딱 담겨서 팔잖아요. 이런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됐어요. 두부도 이렇게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고 이런 거는 과세됐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게 이제 다 면세예요. 김치, 두부, 젓갈 이런 거, 뭐 된장, 간장 이런 것도 뭐 마트도 마트인데 반찬 가게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반찬 가게 대표님이 계시다면은 반찬 가게에서 판매하는 김치나 젓갈이나 이런 것들도 면세가 된다는 거.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저희 사업자분들 제가 이거 2024년 개정되자마자 면세로 바꿔드렸거든요. 그 전에 안 됐는데 이거 되게 부가세 많이 줄어요. 진짜 많이 줄어요. 실제로 반찬 가게에서 김치 진짜 많이 팔잖아요. 젓갈이나 이런 거. 도움 꼭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업종, 의료보건 용역. 병원 가가지고 이제 치료받고 그러시면은 이제 부가세가 면제돼요. 이것도 국민의 삶이랑 연결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치료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부가세 받아야 된대요. 그럼 내가 원래는 10,000원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거 11,000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국민의 삶이랑 연결이 되니까 면제를 시켜줬는데 이런 건 안 된다. 그거 정해놓은 게 미용 목적. 뭐 쌍꺼풀 수술, 뭐 성형 수술, 뭐 지방 흡입술 이렇게 세법에서 정해놔 있고. 치과 쪽에서는 이제 미백이나 라미네이트, 뭐 잇몸 성형 이런 거 안 된다고 정해놔 있고, 그리고 뭐 주근깨 뭐 치료, 뭐 기미 치료, 여드름 치료 이런 것들은 또 부가세를 내게 돼 있어요.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요, 감기예요, 병원 가면 부가세 안 받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성형외과 가가지고 미용 목적으로 뭐 여드름 치료나 피부과 가서 여드름 치료하면은 이거는 부가세를 받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잘 아시면 좋고요. 교육 용역 쪽도 면세예요. 이것도 또 국민의 삶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국민의 삶, 이게 뭐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부가세 따로 받으면 우리 부모님들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면세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많이들 또 오해하시는 게 이런 교육 용역 쪽은 세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주무관청에 인허가나 신고 등록을 받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학원, 우리가 보습학원 같은 거 차리시려면은 교육청에 꼭 인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체육시설, 뭐 그 태권도 학원 같은 거 관장님 차리시려면은 구청 같은 데다가 체육시설 신고해야 되거든요.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내가 그냥, 제가 세무사인데 뭐 운동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 근린생활시설 가가지고 하나 냈어요. 교육청이 인가가 안 돼요. 저는 그거에 대한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면세가 안 돼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이런 걸 해야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거. 제가 저번에 찍은 영상 중에 하나인데 체육시설들도 교육이에요. 교육 많이 하죠. 뭐 요즘 줄넘기나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구청에다가 체육시설 신고하고 면세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도서, 신문, 잡지 같은 책 출판하고 이게 도서 판매하시는 것도 면세고, 주택임대. 주택임대도 국민의 삶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따로 이게 고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참 많이 해당하는 업종인데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에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이런 업종이 있는데 이게 뭐냐, 단신의 몸으로 우리 프리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매출이 커지거나 이러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낸단 말이에요. 집 주소로 직원 없이 나 혼자서 용역을 제공하고, 우리 감독님도 예를 들어서 직원 없고 뭐 크게 설비가 없으면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집에서 그냥 단신의 몸으로 그냥 사업자 등록증 낼 때 면세가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장비도 많고 직원도 많고 이러면은 면세 사업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해당되시는 분들 몇 가지 좀 읽어드릴게요. 뭐 배우, 성우, 가수,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연출, 뭐 촬영하시는 분들, 뭐 그리고 뭐 음악 하시는 분들, 요리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보험 설계사, 뭐 이렇게 작곡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저작권 받는 사람, 이런 분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면세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이분들이 면세가 가능하다는 거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따 가서 왜 연결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세법이 하나 개정된 게 있는데 2024년 2월 29일자로 이게 뭔가 개정이 됐어요. 이거 좀 또 잘 아셔야 되는 게, 옛날에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면세로 내서 제가 누군가를 직원을 채용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 이 면세 요건이 깨져요. 그런데 감독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분인데 일이 너무 많아요. 외주를 줄 수도 있잖아요. 감독님도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면세 사업자가.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24년 2월 29일 날. 이거를 주된 업무를 누군가한테 주는 형태로 프리랜서를 고용하면 안 된다. 이것도 사람을 고용한 걸로 봐서 면세 요건이 깨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글 쓰시는 작가분들이 프리랜서 고용 많이 해가지고 뭐 대신 이렇게 작성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주된 업무를 대신해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 여기서 이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업종 부분은 이제 넘어갈 건데, 유튜브도 면세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유튜브 편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내용은 너무 말씀드릴 게 많아서. 그러면 면세 사업자 업종이랑 이런 것 좀 알아봤어요. 그럼 모두 다 면세 사업자를 해야 되는 거냐? 이 업종에 해당한다면 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꼭 면세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직원이 없어요. 면세 사업자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로뎀 세무법인을 촬영하러 왔을 때는 사업자 간의 거래잖아요. 이거는 내가 면세든 과세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 세금계산서 끊을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면세가 꼭 필수는 아니에요. 부가세 손해가 없거든요. 받아서 내니까. 그런데 첫 번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면세가 필수예요. 소비자한테는 부가세를 따로 고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소비자한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거 많았단 말이에요.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가격표 이렇게 가르쳐져 있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불법이에요. B2C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를 따로 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부가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 그죠? 똑같은 10만 원에 대해서 용역이나 물건을 팔았는데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면세냐 과세냐에 있어서 판단할 때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면세가 나올 수 있으면 무조건 면세가 나와야 돼요. 이제 학원 원장님들 간혹 하다가 간이가세자 내서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안 된다. 무조건 면세 나오셔야 된다. 그리고 교육 기반의 체육시설업, 주무관청, 구청 같은 데 체육시설업 신고하면 면세 충분히 나온다고 했죠. 이거 간혹 가다가 또 간이나 일반 내서 오신 분들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저한테 상담 들어오시면 무조건 저는 면세로 바꿔드려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리고 면세 물품을 파는 뭐 소매점이나 전자상거래업, 반찬 가게 하시는 분들 이거 면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소비자한테 내가 김치 판다고 원래 10,000원 받던 거 11,000원 못 받잖아요. 과세사업자 나왔다고. 이거 꼭 면세로 구분해서 판매하시는 거 너무 좋다. 두 번째 케이스. 이제 소비자 대상은 아닌데 내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를 많이 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제가 마지막으로 업종에 말씀드렸던 우리 인적 용역 제공하시는 분들, 어린이집 가시거나 학교 가거나 뭐 유치원 가가지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 강사분들인데 체육 수업 해주시거나 음악 수업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과세사업자 들고 가면요, 관공서가 어떤데요? 여기는 이제 사업이랑은 무관한데요. 비영리 단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면세사업자를 들고 가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세팅할 때 면세사업자로 들고 가자. 학교, 학원 들어가시는 분들도 꼭 유의를 해주세요. 부가가치세 따로 못 받아요. 이런 데 들어가시는 데들은.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것도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홍길동은 음악 강사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정기적으로 월 150만 원에 포함해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그냥 딱 얼마 이렇게 할 뿐이에요. 부가세 포함, 부가세 뭐 제외 이런 거 정하지 않아요. 과세 사업인 경우에는 내가 받은 15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3만 6천 원 정도의 부가세를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 부가세 6개월마다 거의 돈 100만 원씩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죠. 근데 면세 사업자라 가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받았어요. 내 세금이 없어요. 그럼 6개월마다 세금 차이가 뭐 돈 100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절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꼭 면세사업자를 들고 가자. 마지막으로 우리 면세사업자들 세금 일정 안내 드리고 마무리 좀 할게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1년에 2번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잘 모아놨다가 다음 해 2월 10일에 면세 현황 신고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랑 신고는 절차는 비슷한데 내 세금이 없기 때문에 용어도 좀 다르고 기간도 좀 다른 거예요. 2월 10일까지 면세 현황 신고. 그 사이에 근데 이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뭐 4대 보험 직원을 채용을 했다든가 프리랜서를 직원을 채용했으면 매달 인건비 신고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는 쭉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은 세금 납부하시고 끝.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주요 신고가 있어요. 인건비 신고 매달 신고하고 2월 10일에 면세 현황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끝. 부가세 내시는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심플하죠. 네, 이런 세금 일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면세사업자는 세금이 종합소득세만 납부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절세 포인트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사실 어렵죠. 너무 또 내용이 방대하니까 기존에 올렸던 영상 제가 첨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절세하시라고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로뎀 세무법인에 상담 요청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